DJ.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선혜입니다. 부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부동산 DJ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출발하면서 부디가 계시니까 DJ 우리 또 채널만의 시그니처 코너 진행해 봐야 되겠죠. 명곡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곡이에요, 부디? 네, 오늘은 또 5월달이 뭐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가정의 달. 있고, 맞아요. 가정의 달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동심을 자극할 수 있는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오, 동심 자극 뭐예요? 네, 오늘은 그 미국의 3인조 혼성 포크 그룹 네. 피터 폴 앤 메리라고 이게 63년도에 발표한 펍이라는 노래입니다. 펍. 펍? 63년도? 63년. 우와. 와. 그럼 피터 폴 앤 메리가 팀 이름인데 팀 이름에 곧 팀원들의 이름을 넣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구나. 3명. 3명. 3명 혼성. 그렇구나. 메리가 여자겠죠. 당연히. 메리가 여자고 피터 폴이 이제 남성이겠죠. 네. 혼성 그룹이구나. 펍 무슨 뜻이지? 펍은 네. 그 용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목이 펍이라고도 하고 펍 더 매직 드래곤 이렇게 펍 컴마 찍고 더 매직 드래곤. 서로 용이 같은 마법의 용. 마법의 용 이퀄 이름이 펍입니다. 펍이구나. 이름이. 네. 그래요. 이 노래는 당시 워낙 노래가 유명한 곡이고요. 그래서 네. 사실은 애들도 다 뭐 미국에서 따라 부르던 노래고 그리고 60년대 미국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유명했던 곡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노래 때문에 이 또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다고도 해요. 애니메이션 보셨어요? 저는 못 봤죠. 역시. 저는 부디는 노래만 관심 그렇지, 있는 걸로. 노래만. 그러니까 노래만 관심이 있는 그러면 부디가 불러주는 펍 더 매직 드래곤이라고 하셨나요? 네, 저는 뭐 시키면 합니다. 한 소절만. 네. 두 소절이요. 두 소절? 욕심도 많아. Pop the magic dragon, live by the sea, and falling in the autumn mist in a land called Hanoi.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나 뭔가 했더니 알겠어요. 기억이 나시죠? 들으니까 알겠어요. 63년도 노래라고 하는데 뭐 진짜 명곡은 이게 몇 년도 노래라는 게 사실 티가 안 날 정도로 안 촌스러운 것 같아요. 네, 세월이 지나도. 그치. 맞아요. 너무 좋은 노래 같은데 내용이 뭐예요? 근데 동심 자극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 마법의 영 펍과 네. 그다음에 제키라는 소년의 우정 그리고 나중에 이제 슬픈 이별을 노래한 이게 전래 동요를 바탕으로 해서 작곡을 했다고 해요. 근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펍과 제키 제키가 같이 이렇게 놀러도 많이 다니고. 제키는 소년. 소년이죠. 그렇게 모험도 다니고. 네. 이제 그렇게 됐는데, 드래곤은 영원히 살 수 있지만, 제키는 영원히 살 수가 없죠. 그치. 인간이니까. 전설의 동물이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결국은 이제 헤어지는 그런 슬픈 이제,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누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놓치는 또 이제 소중한 것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노래에서는 이제 어린 시절의 동심,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억할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니, 되게 노래가 통통 튀고, 진짜 동심을 자극하는 그런 멜로디로 들었는데, 내용은 슬프구나. 슬프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인간의 어떤 유한함? 이런 걸 느낄 때마다, 뭐 진짜 200년도 못 사는데, 이렇게 우리가 아등바등. 맞습니다. 사실 이럴 좋은 거 일 하고 있나? 살아야 그러니까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생각보다 인생이 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 속에서 조금 더 우리가 현명하게 돈도 좀 현명하게 운용해 가면서 살려면 어쩔 수 없도 재테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우리는 부동산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도 어떤 재테크의 하나의 종류죠. 그렇죠. 예, 종류일 뿐이에요. 재테크는 뭐 다양한 그런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하지만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일 뿐이고,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재테크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안다는 것 뿐이고요.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안다는 것 뿐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는 거를, 좀 같이,
저희 방송을 많이 보시는 분들한테 좀 공유를 하고 싶고, 그리고 같이 좀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이죠. 맞아요. 저희 한 6번, 7번 정도 이제 여러분하고 만나고 있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꾸준히 또 시청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좋은 의도를 저희가 계속해서 펼칠 수 있으려면 더욱더 많은 분들의 사랑이 좀 필요합니다.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여러분 눌러주시고, 저희가 또 계속 시원한 커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부동산 정보도 얻으시고 커피도 또 시원하게 한잔 하시고 선물 받아가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선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또 선물 기회만 되면 뭐 드릴 기회가 없을까 저희가 이거 연구하느라 요즘 바쁘거든요. 그 일환으로 네. 퀴즈를 지난 시간부터 내고 있습니다. 네. 퀴즈 정답자가 또 많았고 그분들 다 시원한 커피 쿠폰 또 보내드렸습니다. 선물은 참 받아도 기분 좋지만 드려도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부디 좋죠? 그럼요. 네. 저는 조금 있으면은 남들한테 조금이라도 베푸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그게. 근데 이제 그게 있으면 자꾸 더 가지려고 하는 이제 그게 이제 인간의 속성이잖아요. 인간의 또 네, 욕심이.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내려놓을 수 있고 좀 남들을 좀 더 도울 수 있을까라는 게 요즘 들어 이제 제가 많이 생각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 너무 고운 마음이다. 네, 너무 좋은 마음이에요. 선한 영향력 우리 함께 이렇게 나누고 시청도 하시고 정보도 얻고 시원한 커피도 한잔 하실 수 있게 계속해서 함께 하겠고요. 오늘도 어떻게 하면 커피 드릴 수 있을까? 그 고민 속에서 저희가 퀴즈 나갑니다. 자, 이분 닉네임이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자, 퀴즈맨! 네, 오늘 두 번째 부디 퀴즈맨 오늘도 안 잘리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의 이번 주 문제 나갑니다. 자, 다음 중 집값 하락의 징조가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아닌 것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자, 1번 미분양 물량이 급증한다. 2번 입주 물량이 3년 이상 계속 증가한다. 자, 3번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두 분의 힌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디님. 오. 이거 문제 직접 낸 거예요? 직접? 아니, 근데 우리 이제 회의 통해서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 시청하셨으면은 이거 굉장히 쉽게 맞추실 수 있는데 그래요? 시청을 안 하셨으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뭔가 좀 시청자들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혹시 힌트라도. 여러분 집값 하락의 징조입니다. 상승 징조가 아니라 하락의 징조고요. 그게 아닌 걸 맞춰주시면 되는데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진짜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있어요. 모르겠을 때는 3번을 찍어라. 이런 맞아. 말이 3번이 있거든요. 답이실만 그러니까 그러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숫자 3이 참 좋아해. 맞아. 3, 3번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무튼 저도 3이 참 좋은데 좋으세요 부디도? 예. 3? 저도 요즘 좀 몸짱이 되려고 다이어트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요새 열심히 하시죠. 네, 운동도 열심히 열심히 하시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 프로필을 찍으면 6월 말쯤 꼭 제가 공개를 한번 해드릴까 지금 그러는데 제일 먹고 싶은 거 그러니까 계속 지금 다이어트를 하니까 좀 배가 고프잖아요. 그렇지. 탄수화물도 네, 잘 안 그래서, 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네. 삼겹살? 어우, 삼겹살이 세상 맛있지. 제일 맛있죠. 정말 먹고 싶어요. 네. 진짜 이건 진심이기도 하다. 그죠? 진심. 지금 입맛 다시시는데? 진심이면서 중요한 힌트였습니다. 3, 4번에다가 뭐 삼겹살 좋아하시고 이제 저는 여기까지 하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 지금 구독자님들 수준을 우리가 너무 약간, 근데 저희 선물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정답 보내주시고요. 자, 여기까지고. 정답 아시는 분은요, 전화 02-556-6961번, 문자, 휴대폰 나가고 있는 번호로 보내주시고, 이메일도 이용 가능합니다. 편한 방법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영상 댓글도 이용하실 수 있는데, 댓글란 보시면 간단하게 또 상담 글도 작성해 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편하신 방법으로 상담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도 채택이 되면은 진짜 내 부동산 고민 해결해 보실 수도 있고 더불어 또 커피도 쿠폰 저희 진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선물 드릴까 고민하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커피 쿠폰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부동산 시장 이슈 살펴보는 시간이죠. 여기 이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 함께하고 계세요. 네, 부동산 시장의 핫 이슈 살펴봅니다. 여기 이슈. 자, 이 시간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핵심일 수 있어요, 여러분. 부동산 시장도 이게 흐름이 있잖아요.
부동산 시장 살아 움직이는 생물 같은, 그쵸?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하고 있나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 꼭 함께 해 주시고요. 자, 오늘 이슈 전세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전세시장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는 이슈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한 동향과 함께 그러면 매매시장 여판 어떻게 될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세 가격이 앞으로 이럴 전망이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한동안 좀 안정세를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 만에 움직이고 있는 거죠, 부디? 지금 뭐 전셋값이 13주 만에 드디어 하락을 멈췄다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전세가 안정이 좀 되는 것 같고 좀 뭔가 그러더니 갑자기 전세가가 지금 많이 심상치 않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과연 전셋값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거냐 이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 지금 아파트 전세가도 지금 오르지만 네. 또 이 매매가도 지금 오르고 있다고 또 기사가 지금 슬슬 네. 나오고 있거든요. 아파트 상승폭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커지고 있다. 아파트는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15주 만에 또 다시 그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락을 멈췄다는 거죠. 그렇죠. 전세는 하락을 멈췄고 전세는 13주 만에 하락을 멈추고 이 매매는 매매가는 15주 만에 지금 상승으로. 상승으로 다시 반등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상당히 우리한테 이게 중요한 시그널이거든요. 그렇죠. 아니, 사실 전세 가격이 언제 움직이냐를 전통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봄, 가을 이사철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아이들 학교 가기 전에 일단 이사를 해놓고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그쵸? 그때 좀 많이 움직이고 전세 가격도 움직이고 하는데 지금 5월이란 말이죠. 부디 5월에 근데 전세가가 하락을 멈췄다? 물론 이게 어떻게 갈지 방향성은 모르죠. 근데 어쨌든 하락을 멈췄다는 건 그러면 이제는 상승으로 돌리나? 뭐 이런 시기이기도 한데 5월에 이런 시그널이 나왔다는 건 이거 어떻게 해석해 봐야 돼요? 지금 일단 이게 이제 원인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렇죠. 보여져요. 네. 뭐 하나의 원인만 가지고 뭔가가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첫 번째로 특히 이제 그 세 가지로 요약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우리가 처음에도 3이 좋다 그랬는데 오늘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뭐예요? 일단은 이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이 근데 공급 부족은 뭐 집값이 오르는데도 큰 원인이고 이 전세가에도 원인이고 이게 모든 거의 원인이구나. 네, 그죠? 이게 신규 공급이 지금 지난해에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만 봐도 뭐 한 2만 500 지난해 3만 2,012가구라고 해요. 네. 근데 올해 입주 물량이 2만 520가구니까 지금 지금 35.9%가 뭐 감소했다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 있거든요. 지난해도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었는데 많은 게 아니었는데 더 감소했다. 계속 더 줄어. 네. 내년엔 더 줄거든요. 네네. 또 매매가가. 그래서 이 상반기 입주 물량이 전년의 상반기에 비해서 59% 지금 감소했다고 해요. 그래서 입주 물량의 감소가 이게 왜냐하면 새 집이 안 들어오니까 전세 그렇죠. 물량이 새 집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네.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새 집이 신규 공급이 없어서 일단 첫 번째로 전세가 지금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일단 물량이 없다. 입주 물량이 그렇죠. 줄어들었다라는 거고 구체적으로 이제 뭐 35.9% 지난해 대비해서 감소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수도권 대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숫자가 어떻게 돼요? 수치가. 이게 이제 이게 뭐 100%는 아니지만 이제 항상 우리가 보면은 이 수도권 아파트의 공급 물량이 많아지면은 그게 결국은 걸쳐서 서울의 이 전세가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을 보면은 제가 여기 자료를 가져왔는데 2021년도에 서울이 32,012호 가구에서 지금 2520가구니까 한 36%가 줄었고요. 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11만 3,607 가구에서 108,578 가구로 조금 줄었어요. 맞아요. 그럼 뭐냐면은 이게 막 공급이 늘어서 이게 이제 이 서울의 어떤 주택 전세 가격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좀 줄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서울 경기가 지난해보다 입주 물량 오히려 더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특히 이제 서울이 많이 줄었죠.
그리고 입주 물량이 이렇게 줄어들면 전세가는 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로 돼 있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주택이 나오고 거기에서 전세 공급도 이루어져야 그렇죠. 전세가도 안정이 되는데 일단 첫 번째입니다. 공급 물량이 일단 지금 수치로 봐도 현재 스코어로 봐도 현저히 줄었고 내년에는 더 줄 예정이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러니까 이 공급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여러 가지 주택 시장에 미치는 변수는 많죠.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수요 공급이라고 제가 그렇죠. 항상 말씀드렸는데 공급이 부족하면은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너무도 당연한 거죠. 네네. 두 번째 뭡니까 원인? 두 번째는 지금 아마 많이 화두가 아마 곧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임대차 3법이죠. 이거 그래서 전세. 8월 음. 계약갱신 청구권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8월 달에 네. 되면은 다시 이제 뭐 그러면 이제 4년 동안 못 올렸던 것도 그렇죠. 2년 동안 못 올렸던 거 다 올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생각해보면 이게 시행되기 전에는 2년마다 올릴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올릴 수 있었는데 이거를 규제를 통해서 2년이 지나면 5%였나요? 5%죠. 5%까지 상한을 두고 그만큼만 최대 올릴 수 있으니까 못 올렸던 분을 이제 한꺼번에. 올리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저한테도 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임대차 3법이 생기면서 시장에 이 전세 가격이 이중 가격이 생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것들은 뭐 5% 이내, 안 쓴 것들은 가격 많이 올리고 그렇죠. 그 차이가 막 한 2억씩 막 2억 네, 이상씩 네. 또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시세가 완전히 들쭉날쭉인 거죠. 그렇죠. 오. 이제 그런 현상들이 또 네. 올 8월 달부터 다시 또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첫 번째는 공급이었고, 두 번째는 임대차 3법이었고, 자, 그러면은 저는 이것도 궁금해지는데, 대출 규제도 원인이 좀 있습니까? 대출 규제도 있긴 대출 있을까요? 규제도 원인이 있을 수 있죠.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그거보다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 번째 세 번째. 이게 새 정부의 어떤 규제 완화 기대감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강남권 아파트 같은 것들이 막 오르면서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들이라든지 상승폭이 커지는 가운데 이제 강북도 떨어지다가 지금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엄청나게 크다. 물론 이게 단기간에 뭔가 이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늘 생각은 하지만 네. 그래도 결국은 하나의 어떤 방향성은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취임식이 10일이 취임식이잖아요. 네. 취임식 10일이 취임식인데 이젠 당선인이 아니라 대통령. 대통령. 네네. 대통령이 네. 돼서 과연 이제 기대감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공급이었습니다. 공급이 현저히 입주 물량이 전년도에 비해서도 줄었고 내년에는 더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 두 번째는 특히 8월에 지금 이슈가 크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차 3법이 중요한 원인인 것 같고 세 번째는 새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또 전세가를 좀 꿈틀거리게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요거 조금만 더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그러면 사실 임대차 3법 얘기는 이제 8월 이후에 전세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들도 많으시고 또 그 이전부터 좀 말이 많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새 정부에서 뭔가 내놓는 얘기가 있을까요? 임대차 3법 뭐 처음에는 뭐 다 뜯어 고치겠다고 했다가 아니면 또 일부 어떤 조금 완화시키는 쪽으로 뭔가 좀 거기서 조금 추가 보완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아직까지 이렇게 확실한 내용은 지금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뭔가 조금 더 완화될 것만큼은 또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세입자들이 또 반발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현명한 판단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새 정부에 정말 여러 과제가 있겠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해결할 문제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면. 그렇죠. 예. 그게 이 전세 문제는 항상 그래요. 이 전세라는 거는 뭐 그 집주인과
그 다음에 세입자 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서 우리나라만 뭐 있는 제도다. 조선 중기부터 이게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런 상당히 좋은 제도거든요. 좋은 제도인데, 이게 이렇게 지금 막 그 어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 구조? 뭐 이런 것들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서, 저는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그, 집주인이 만약에 세입자가 조금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세를 뭐 월세 같은 것도 좀 적게 내고 네. 이렇게 시간대 맞춰서 못 내고 그러면은 좀 봐주기도 하고 뭔가 좀 그런 게 좀 인정이라 그래야 되나 이제 그런 게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요. 뭐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그게 전 참 인정의 메마른 지금 우리가 사회에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렇구나. 아니 지금도 어딘가에는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예전보다는 좀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사라진 것 같다라는 걸 느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요즘은 좀 안타까운 점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게 꼭 뭐, 법대로 해요? 좋은 것만은 아닌 게, 이게 집주인 분도 대출을 또 갚아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걸 현명하게 좀 그러니까. 서로 간에 대화로서 맞아요, 뭔가 맞아요. 이 타협을 하고 해야 되는데 요즘은 대화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법대로 하자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좀 사회가 좀 점점 좀 이렇게 냉혹해지는 게 삭막하다. 아닌가. 각박해진다. 그게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대화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대화와 타협. 대화와 타협. 예전에 사회교과서에서 정치교과서, 뭐 사회문화교과서 이런 데서 들었던 대화와 타협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 대화 타협으로 이게 모든 게 좀 풀려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좀, 그냥 오르면 오르는 거지, 내리면 내리는 거지, 이걸 왜 계속해서 좀 따라가느냐. 이게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선행지표, 후행지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세가가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시간차를 두고 이게 매매가에 분명히 영향을 주잖아요. 네, 그래서 전세가를 매매가의 그 선행지표라고 해요.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의 선행지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전세가가 올라가면 매매가도 올라간다. 따라서 그러니까 왜냐면은 올라간다. 전세가가 오르면은 이거 계속 전세가 오르면서 매매가랑 격차가 좁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집을 살려고 했던 분들 아니 전세로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가면 보니까 격차가 줄어드니까 차라리 살까? 차라리 사자 이런 수요로 이제 전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이제 전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 전세가가 지금 좀 심상치 않은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살까? 그러니까 전세로 살려고 하셨던 분들이 차라리 그냥 매매를 할까? 매수를 할까? 뭐 이런 수요도 늘 것 같고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소위 이제 갭 투자라고 하잖아요.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를 이용한. 근데 전세가가 올라가다 보면 매매가가 아직 덜 오르는 상황에서는 갭이 줄어드니까 갭 투자를 하려는 수요도 좀 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예, 당연히 그렇게 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면은 네. 우리가 지난 한 4년 이상을 그 갭 투자라고 해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높은 지역들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니까 투자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지역들은 사실은 투자 가치가 많이 없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갭이 그렇죠. 작으면 작은 데들은 왜 그러냐면은 항상 이 매매가와 전세가는 갭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 뭐 다 마찬가지죠. 이 매매가 전세가가 이렇게 50%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 50%로 이렇게 있다면 전세가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 60%막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매매가 다시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이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벌어지면 항상 격차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그냥 매매가는 움직이지 않고 전세가만 계속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차가 줄어드는 거죠. 그럼 이걸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투자 가치는 별로 높지 않은데 그냥 매수는 안 하고 여기 잠깐 거주를 하려는 수요는 많아서 전세가가 올라간다. 그렇죠. 뭐 이렇게 그런 건 봐도 이제 될까요? 실거주자라든지 이런 쪽의 어떤 수요지 실제 투자 수요는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갭이 그렇게 막 급격하게 작은 지역들 그렇게 투자를 많이 또 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번 기회가 상당히 좋은 기회다. 왜냐하면은 지금 양도세 중과가 뭐 다주택자들 네, 중과가 맞습니다. 1년간 1년. 일단 유예가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이 매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도 기회. 매도 기회. 매수 기회로는 어때요, 지금은?
매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매수는 이 지역적으로 차별화가 이제 커질 거는 뭐 더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뭐 계속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똘똘한 한 채 얘기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그것은 뭐 앞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주택 살 수요는 점점 작아지고 집은 많이 질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근데 그 작은 수요가 몰릴 수 있는 지역 그런 지역들은 결국은 뭐 교통도 편하고 학군도 좋고 그렇죠. 네. 입지 가치가 뛰어난 데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들만 나중에는 점점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여져서 이렇게 좀 외곽 지역이나 이런 데들은 거주의 목적이라면 저는 찬성해요. 거주의 목적이라면 찬성이지만 투자는 그 똘똘한 한 채라는 의미를 되새겨서 우리가 정말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거리랑 상관없습니다. 거리가 뭔 상관이 있어요. 내가 이익만 낼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지금 가야 되는 상당히 중요한 지금 차별화 시장이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차별화 시장이 오고 있다는 게 또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매수하려는 여기는 그 차별화에 있어서 옥석 중에서 옥인가 석인가, 이게 옥인가 돌인가, 뭐 이런 거를 혹은 매도하려는 매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옥인가 돌인가 이런 거를 좀 모르겠다. 너무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도 받고 커피도 선물로 받아보실 수 있는 시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보내주시고요.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세가가 꿈틀거리고 있다가 오늘의 이슈였고요. 하나 더 팁으로 드리자면 요거 진짜 이 서민들 울리는 이런 거 진짜 전 너무 화가 나는데 전세 사기 뉴스도 좀 보입니다. 주의해야 될 땐가 봐요. 그렇게 말입니다. 이제 사기가 별 사기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겪어보면은 네. 전세 사기 근데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옛날부터 있었죠. 근데 참 이게 도둑은 어떻게 그 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그렇죠. 정말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저도 서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는 이런 것들은 좀 조심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주의를 많이 해야 되고. 맞습니다. 아니 다른 얘기인데 진짜 이 열심히 모은 어떤 돈을 가지고 피눈물 흘리게 만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보이스피싱이든 뭐든 이거 어떻게 해결 안 되나? 너무 화가 나지 않아요, 부디? 그러게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 연세드신 분들은 그게 그런 상황을 많이 당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걸 어떻게 당하지 하는데 그게 그렇게 된대요. 그 순간적으로. 공교롭게.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분들이 아주 지능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진짜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의심하시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도 문자 와요. 저도 받아요. 맞아. 클릭할 뻔했어. 뭐 예를 들면은 지인인데 뭐 고장 났다고 돈 좀 그래요? 보내달라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는 뭐 이렇게 상품을 신청을 했는데 무슨 뭐 어떤 사정으로 못 오니까 여기를 클릭해서 뭘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맞아. 그런 것도 있어요. 클릭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해서 좀 의심하고 확인하는 습관을 우리가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든 매매든 뭐 월세든 뭐든 부동산 매매 또 잘 알아보시고 신중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입지에 대한 것들, 여기 가치에 대한 것들은 저희와 또 함께 미리미리 의논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전화 02561-6961번, 또 문자, 휴대폰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이 번호로 보내주시고요. 이메일로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슈 함께 했고요. 부디의 고민 타파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차라리 내 집 사서 편하게 살자. 집을 사자 내 집에 살자. 네, 부디의 고민타파, 부동산 고민타파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도 타파해 보시고 시원한 커피도 한잔 하시죠. 저희가 상담하시는 분들 무조건 커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스타벅스 별다방 커피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난 별다방 커피 별로 안 좋아한다. 나는 콩다방이나 뭐 이렇게
천사 그림 들어간 그런 다방이 좋다. 뭐 그런 분들의 취향도 저희가 고려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선물 드리고 싶어서 안달난 방송이니까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화 연결이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희도 좋아요. 감사드려요. 네. 저희 그 유튜브 새 단장하고 지금 한 네. 6번, 7번 이렇게 찾아뵙고 있는데 어떻게 다 좀 봐주셨어요? 자주 듣고 있어요. 지금.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이렇게 공기처럼 항상 옆에 있는 존재로 좀 들어주시면 네, 감사할 것 같고요. 어떻게 네. 또 고민까지 보내주셨네요.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저기 계안동에, 부천 계안동에 거산 아파트 네. 2016년도에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3년 동안 그동안 안 올랐는데, 네. 20년도, 21년도 좀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팔아야 되나, 아니면 재건축까지 가지고 가야 하나, 아니면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그게 궁금해서요. 재건축은 진행 중이에요? 네? 재건축은 진행 중이에요? 아니요, 아직 재건축 진행은 안 하는데, 앞으로. 31년 정도 돼서, 앞으로. 할 것 같아서. 아, 그래서. 그렇구나. 네. 고민 되시겠다, 진짜. 왜냐면은 오르지 않았다가 다른 부동산도 네. 다 오르는 시기에 요거도 좀 올랐는데, 네. 이거를 뭐 재건축, 사실 좀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고민 되실 것 같은데, 부디하고 좀 만나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예. 팬이에요, 팬. 어?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셔서. 제가 네. 이 아파트가 이렇게 보니까요, 소사역하고 역공역하고 여기 딱 중간에 있어. 그죠? 네. 거산 아파트. 네. 예. 지금 이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잖아요. 네. 예. 근데 지금 이게 거리상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 소사역하고도 역세권은 아니고 역공역하고도 역세권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역세권은 아닌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아파트가 여기 앞에 이제 계안 대진 아파트라고 또 있잖아요. 네. 예. 그리고 여기 조공 1차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들이잖아요. 네. 예, 추진하는 아파트들이라서 이게 이제 이것도 뭐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이 아파트는 재건축을 추진할 때 사업성은 나오는 아파트예요. 아, 그래요? 예, 사업성은 충분히 돼요. 재건축 할 수 있는 아파트인데, 그리고 주변들이 이렇게 이제 뭐 다 바뀌고, 그리고, 어쨌든 뭐, 이쪽도 롯데에서 삼양홀딩스 부지, 이쪽도 뭐 개발이 되고, 전체적으로 바뀌어요. 소사는 뭐 아시다시피, 대곡 소사선도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주변들이 이렇게 바뀌는 호재들은 분명히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이 부동산 시장이 상승 흐름으로 갈까요? 아니면은 이게 떨어지는 하강 흐름으로 갈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시기에 그냥. 아니, 맨날 들어볼 때는 상승으로 간다고 해서. 상승으로 간다고.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긍정적이신 거예요. 지금 뭐 또 제가 유튜브 이렇게 가끔씩 보면은, 지금 뭐 일본처럼 또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드디어 또 등장한 분도 있거든요. 여태까지 그런 얘기 벌써 한 10년 동안 없다가 다시 또 일본처럼 뭐 우리도 떨어질 것이다. 가격 뭐 3, 40% 빠진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여쭤본 거고, 그래서 이쪽은 사실은 많이 바뀌는 지역은 맞아요. 맞는데 중요한 거는 이 아파트도 그렇고 이 대진 아파트도 그렇고 지금 이 거산 아파트도 그렇고 세대수가 많지 않잖아요. 네. 예, 세대수가 많지 않아요. 세대수가 많지 않아서 결국 나중에 이쪽도 뭐 또 이게 1호선 라인이니까 영등포까지도 뭐 갈 수 있고 서울 접근성도 뭐 나쁘지 않은 동네예요, 여기가. 근데 중요한 거는 문제는 이쪽의 어떤 변화 때문에 이제 주변에 이제 가격 상승, 주변에 이제 뭐 이렇게 소사역이나 온수역 쪽에 이제 변화 때문에 가격 상승이 좀
분위기를 이끌었다면 지금 근본적으로 재건축이 되려고 하면은 이쪽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세대 수가 작아요. 200세대가 조금 넘잖아요. 300세대가 안 되는 한 250세대 정도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250세대 정도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재건축을 해서 이익을 사업성을 높여서 이익을 내기는 이익이 물론 안 난다는 건 아니지만 이익은 날 수도 있지만 크게 그렇게 이익이 많이 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많이 그래도 오른 편이거든요. 안 오르다가.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양도세 지금 주택이 몇 개세요? 주택이? 2주택이요. 2주택이에요? 두 개. 그러면은 저러 얘기네요. 지금 뭐 양도세 준 거 1년간 배제해 준다고 했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지금 매도를 하셔가지고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디로 들어갈 것이냐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거주는 어디서 하세요? 강릉 11구역이요. 어디요? 광명. 아, 광명. 아, 광명에 거주하세요? 네. 그러면은 광명은 11구역은 바로 광명 사거리역인가요? 11구역. 거기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역에 바로 붙어 있는 곳이죠? 네. 그래서 저는 여기는 뭐 매도를 하시고 광명 11구역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무조건 그냥 굳건히 가지고 계셔야 되는 곳이고 여기 광명 사거리역 바로 역세권에 붙어 있는 아파트거든요. 네. 예, 그래서 여기는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예, 광명 사거리. 이게 11구역. 이쪽 라인이 이제 12구역인데, 여기죠. 여기가 12구역. 그래서 여기가 세대수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초역세권에 붙어 있고 해서 여기는 뭐 좋습니다. 광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광명은 제가 예전에도 제 방송을 만약에 오래 보셨으면은, 제 얘기를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예전에도 광명은 재건축과 재개발을 같이 진행을 해서 광명 뉴타운이라는 곳도 있고, 철산 주공들 재건축도 있고, 그래서 광명은 전체가 다 바뀌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크다. 그리고 또 하나, 광명은 공입원을 쓴다. 경기도에서 과천과 더불어서 공입원을 쓰는 데가 광명이기 때문에 무조건 오른다라고 제가 많이 얘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여기는 입지도 워낙 좋고 여기 대장주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여기는 무조건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곳이고 아까 했던 그 계안동 거산 아파트 있죠? 예, 거기는 지금 어느 정도 올랐으니까 더 기다리지 마시고 매도를 하고 지금 하나의 커다란 흐름이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근데 재건축은 지방 같은 쪽은 투자금은 작게 들어갈 수 있지만 항상 우리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나 재개발이나 이익을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곳은 역시 땅값이 비싼 동네에다 투자를 하는 게 이익이 가장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가장 화두는 서울이에요. 서울시장. 그러니까 그 매도를 하시고 광명하고 뭐 광명에 계시니까 서울 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 서울에 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셔서 서울에서 재개발로 우리가 조금 기다리더라도 투자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우리가 지금 선제적으로 들어와서 투자를 하는 네? 그거 투자금이 어느 정도 되세요? 네? 투자금이 어느 정도 되세요? 실제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사면은 뭐 양도세 제외하고 나면 그건 알겠지만 아직 확실한 건 아니죠. 4번? 3억? 응? 2억 5천. 아, 그러면은 서울에 충분히 투자할 때 많아요. 그 정도 금액이면은, 왜 제가 서울에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내가 사는 거는 광명도 좋고, 뭐, 어디도 좋아요. 네. 뭐, 소사도 좋고, 다 내가 사는 건 좋지만, 투자는 중심 지역이어야 된다. 광명은 경기도지만, 저는 광명은 상당히 서울과 같다라고 옛날에 과천과 더불어서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 광명은 뭐 가치가 있는 곳이고, 지금 화두는 서울이거든요. 서울의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계속 오른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어떤 규제들이 가장 강하게 호재로 작용할 곳이 서울이거든요. 그러면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시켜주겠다고 하지만 재건축은 일단 풀어주게 되면 너무 급박하게 강남부터 가격이 오르니 일단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재개발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면 재개발 시장 쪽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렇게 방향을, 제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방향을 만약에 잡아 가신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은, 그때 다시 한번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투자 지역까지도 한번, 그때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방향을 잘 잡아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 이분이야말로 그러니까 부디가 아까 얘기했던 네. 매도 기회가 왔다고 표현하셨잖아요. 매도 기회를 좀 잘 살릴 수 있는 분이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기회인 것 같아요. 양도세 부분에 대한 이 1년 양도세가 그게 유예. 몇 천만 원 차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엄청난 그러니까요. 큰 차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활용을 잘 해보시고 매도할 부동산이 뭐고 그대로 가져가야 될 이거 무슨 일이 있어도 좀 가져가야 될 부동산이 뭔지 구분이 잘 어려우시잖아요. 그렇죠? 부디의 의견 한번 들어보시고 또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투자도 정말 중요할 텐데 그런 부분도 저희와 좀 의논을 해주시고요. 전화 고맙습니다. 자, 다음 분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두 번째 시청자님도 만나볼게요. 연결돼 있어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부디님하고도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저희 유튜브 좀 보세요. 안 보시는. 네? 유튜브 좀 봐주고 계세요. 우리 거? 아, 네네. 잘 보고 있어요. 아, 진짜요. 감사해요. 네. 저희 얼마 안 됐는데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아, 있어요. 감사합니다. 부동산 평소에 관심 좀 많으신가 보다. 어떠세요? 네, 관심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세요. 관심 많은 만큼 좀 고민도 많이 생기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뭐 때문에 전화 주신 거예요? 아, 제가. 네. 제가 수원 영통 프로듀스, 트레센츠하고. 네. 파인메르를 참여하려고 하거든요. 네네.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청약이 또 미분양도 많이 나고. 그래서, 여기는 괜찮은지 어떤지 전망이 궁금해서 전화드려봤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신축, 청약, 분양 한번 넣어볼까 이런 거 생각하시는구나. 네네네. 네, 근데 이제 미분양도 많이 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요거 청약하시면 요게 뭐, 첫 번째 내 집 마련이에요? 어때요? 예, 제가 이제 거기 실거주를 하면서. 네. 예, 그러면서 또 나중에 가격이 또 올라가면 좋지 않을까. 아. 이런 지역을 제가 좀 알아보려고요.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일단 네. 여기 그럼 전망이 좀 어떤가가 제일 궁금하신 거잖아요? 청약하기 전에? 네네. 알겠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부디가 지금 지도 펴놓고 계시거든요. 말씀 좀 나눠보세요. 예. 네. 예, 지금 실거주 겸 투자 목적이라고 좀 하셨죠? 네네. 예, 이게 몇 평 지금 예정이에요? 신청할 예정이에요? 네, 25평. 25평. 정도요. 예. 지금 보면은 여기가 망포역에서 이 역세권 아니에요. 네네. 망포역에서 좀 떨어져 있는, 예,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아파트인데 아직 이 지도에 나오지는 않는데 여기에 이제 그 두 아파트가 같이 있어요. 이 트레센츠하고 파인베르하고 같이 이렇게 네. 예, 있는 네. 아파트, 동선자의 1차 아파트 옆쪽으로 있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가 지하철에서 조금 멀죠. 망포역, 수인분당선 망포역하고로 역세권이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요게 지금 네. 분양 일정이 5월 17일과 5월 26일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일자가 틀리기 때문에 둘 다 이게 청약이 가능한 아파트가 맞아요. 둘 다 청약이 가능한데 지금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가 지금 분양가가 전용 25평 기준으로 해서 분양가가 지금 약 7억 5천 수준이거든요. 네네. 예, 7억 5천 수준인데 예, 이 아파트가 올라갈 수 있느냐, 나중에 분양을 받았을 때, 아니면은, 얼마나 오를까를 보면은,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네. 예, 여기 보면은, 이 망포역하고 왼쪽에, 여기 힐스테이트 영통 아파트라고 있고요. 이 힐스테이트 영통. 이 영통 아파트, 그리고 영통 아이파크 캐슬. 이 아파트들이 2017년에 입주하고, 여기 2019년도에 입주인가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새 아파트들인데 이 아파트가
25평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금액대가 한 9억에서 이제 9억 중후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망포역하고도 더 가깝고 그런데 이제 9억 중반, 9억에서 9억 중반 정도 가니까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면은 네. 내가 샀을 때 7억 5천에서 이 기존에 이 망포역과 가까운 이 힐스테이트나 이쪽 아파트보다 가격이 비쌀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아파트도 최소한 뭐 한 8억 5천에서 9억 정도까지는 갈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한 1억 정도의 어떤 차익은 낼 수 있겠다. 이게 25년도 이제 완공 예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분양가 우리가 이제 분양하는 금액치고 이렇게 시세 차익은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는 기존의 아파트들도 여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힐스테이트나 힐스테이트 영통이나 영통 아이파크나 이런 것도 가격은 더 오를 수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원자재 가격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 건축 현장들이 문제가 많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것들이 이제 분양가로 다 올라갈 이게 붙을 거거든요. 분양가에. 다 포함이 돼서 오히려 분양가가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파트 가격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역세권에 호재가 있는 곳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청약 가점이 낮은 실거주 계획이 있는 분들은 청약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단순 어떤 투자의 목적이다 그러면은 여기는 추천을 해주고 싶지는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실거주 겸 투자의 목적이라면 그래도 이익을 새 아파트가 2025년도니까 아직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들어오게 되면은 뭔가 좀 더 이익은 낼 수는 분명히 있어요. 거주하면서. 하지만 단순 거주 목적이라면 뭐 추천은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지금 뭐 거주 겸 투자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그러면은 뭐 저는 거주 겸 투자라면은 뭐 나쁘지 않다, 괜찮다. 그 정도는 뭐 일단 거주의 목적이 큰 거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청약 가점은 좀 높으세요, 시청자님? 네? 청약 가점은 좀 높으신 편이에요? 네네네. 아, 그러시구나. 준비가 어느 정도 네. 이제 되셨으니까. 근데 좀 청약 가점이 높으면은 음. 굳이 여기다 넣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청약 가점이 높으면 지역적으로 그렇구나. 조금 더 좋은 지역적으로 뭔가 방향을 바꿔보시는 게 낫고, 여긴 청약 가점이 낮아도 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청약 가점이 좀 높으시면 부디 생각은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예, 좀 아까운 거죠. 네네. 그래서 한번 방향을 조금 바꿔보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항상 죽으나 사나 역세권에 붙어 있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지하철과 좀 가까운 곳에 뭔가 좀 방향을 잡아보시는 게 거주 겸 실거주 겸 투자의 목적이라도 역세권으로 좀 붙어 있는 게 좋겠다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님, 그러니까 청약 가점이 좀 높으시면은 여기보다 조금 더 나은 데가 있지 않을까, 좀 아깝다, 뭐 그런 의견이시고, 그래도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생각하시면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는 의견이신데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네네. 네. 네. 요거 청약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또 나중에 뭐 당첨이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아니면 다른 방향 잡으셨는지 저희에게 또 전화 주시고 알려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청약에 대한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신규 청약하실 때 고민 많이 하시는데 좀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 이게 84점 만점으로 알고 있는데 청약 가점, 총점이요. 사실 당첨권에 들려면 인기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적어도 뭐 한 60점대 뭐 이렇게 가야 되고, 한때는 진짜 만점 가까운 청약 통장도 많이 몰렸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그죠? 혹 청약 통장이 있어요? 저 청약 통장 있긴 있어요. 활용은 못하지만. 저도 있어. 아, 그죠. 저도 굉장히 있어요. 오래돼.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요거 좀 뭘 유심히 보면 좋을까요? 청약할 때 가점이 너무 높은데 지리적으로 좀 아쉬운 곳에 한다,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청약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굳이 저는 그러니까 제 개념은
항상 거주와 투자는 좀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거주 말씀드리거든요. 따로 투자 따로. 예, 네. 그래서 청약 가점이 사실은 우리가 투자의 목적은 내가 안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안 살면 그만이야. 세 주고 가격만 오르면 네,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입지가 사람들이 좋은 곳. 그러니까 내가 좋은 곳을 선택하면 안 되고요. 남들이 좋아하는 곳. 투자는. 투자는 네. 남들이 좋아하는 곳. 남들이 뭔지 모르지만 여기는 꼭 들어가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곳. 이런 곳은 그런 청약가점이 높은 분들은 그런 쪽으로 뭔가 서울의 어떤 중심 지역 가능하다면 좌우지간 제가 그 지난번에도 그 정약용 선생님 그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한양 서울을 벗어나지 마. 한양을 벗어나면 안 된다.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네. 항상 투자의 목적은 그 말을 참 되새기면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저희 그 상담 내용 중에 서울이랑 어디랑 비교해 주셨는데 서울을 이긴 곳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비교해 보면 무조건 서울이라고 또 이기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아, 그렇죠? 서울에도 어디냐.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말은 제주도를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지금도 유효합니다. 유효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그 예전에는 무조건 서울만 가면은 뭐 장땡이다 이랬는데 지금 이제 그게 바뀌었어요. 서울이 아니고 서울에 어디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 서울에도 구가 25개 구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디 구로 내가 투자의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느냐 이게 이제는 중요하다. 무조건 이제 서울이 아니고 그렇죠. 서울의 어디. 물론 이렇게 좀 크게 말씀드리면 되도록 서울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시면은 저희 경험상 서울을 이기는 경기도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고민 내용 있으시면 보내주시면요. 또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님 전화까지 받아봤고요. 이제 이메일 사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메일로 또 자세하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로도 보내주시고 이메일로도 자유롭게 여러분의 사연, 지금 궁금한 내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내주신 분 내용 한번 볼게요. 저는 40대 무주택자입니다. 미혼이라서 청약은 가능성이 희박해서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생각 중인데 아파트를 사자니 가격이 너무 높고 빌라를 사자니 가는 곳마다 재개발 타령에 왠지 믿음이 덜 가네요. 직장은 강남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고 전세 거주 중인데 새로 살 집에서 실거주를 하면 매매가는 6억 원에서 7억 원, 갭 투자를 한다면 3억 원에서 최대 4억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최선의 결정일까요? 이런 내용 보내주셨고 진짜로 공감이 됩니다. 맞아요. 요즘 미혼 1인 가구도 청약문이 조금 넓혀졌다고 하지만 어쨌든 전통적으로 미혼의 1인 가구에 그러면 가족도 없고 부양 가족도 없고 하면은 청약이 진짜 어렵죠. 그렇죠? 가능성이 희박하고 아파트는 너무 비싸고. 그렇죠? 근데 이분 말 중에 빌라를 사자니 가는 곳마다 재개발 타령이다. 사실 이것도 공감돼. 요즘에 왜냐면 재개발 재건축이 좀 많이 붐이다 보니까 추진 중인 곳 아니면 추진하려는 의지만 있는 곳도 사실 여기 재개발 된다. 뭐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재개발은요,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지만 그렇죠. 사실은 또 가장 어렵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중간에 여러 가지 또 알아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상당히 재개발은 일반인들 투자 안 해봤던 일반인들이 하긴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분의 고민을 저도 지금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오히려 집값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최근 계속, 한 5년 네. 동안 계속 올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들도 오히려 기다리고 있다가 그렇죠. 때를 놓쳐가지고 지금 사지를 못하는 네. 그런 지금 입장까지 몰려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인 방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아파트를 사는 게 가장 좋아요. 저는 아파트를 사는 게 일단 우선이라고 보는데. 아파트냐 빌라냐 중에서는 그렇죠. 아파트를 일단. 무조건 사야 됩니다. 무주택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또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아파트를 사려고 하면은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이번 서울 얘기죠 지금.
서울 얘기 그렇죠. 아닙니까? 강남으로 출퇴근을 하고 그렇죠. 있으시고. 예.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웬만한 데들 아파트는 지금 뭐 10억이에요. 10억. 맞아요. 최하 10억. 최하. 예. 평균이 거의 한 12억, 13억 되니까. 그쵸? 그런데 예,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6, 7억 가지고 아파트를 구입을 한다. 그러면은 할 수는 있지만 서울에 완전 외곽으로 간다든지 그리고 경기도로 간다든지 네. 경기도 외곽 이런 쪽밖에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내 집 장만은 뭐 어디에서 살더라도 내가 편하게 살면 돼요. 그래도 아무리 안 올라도 조금씩은 오를 테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6, 7억 가지고 외곽에 그런 집을 한 채 가지고 깔고 앉아 있는 거는 재테크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내 집 장만을 해서 나는 그냥 편하게 살아? 이거는 가능하지만 사실 재테크라는 것은 내 재산을 조금씩 불려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불려갈까? 이게 재테크인데 집 한 채 깔고 앉아 있어 봐야 거기서 10억이 올라도 그걸 내가 팔아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데보다 좀 낮은 급지. 그러니까 내가 1급지에 살고 있다. 2급지에 살고 있다 그러면 3급지로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지 팔아서 이익을 낼 수 있잖아요. 세금 내고. 근데 문제는 가기가 싫어. 네. 왜? 살기가 너무 좋아. 살다 보니까 사람들도 좋고. 네. 그러니까 결국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기분만 좋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분한테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파트를 사는 게 정말 좋은데 근데 아파트는 지금 현재 금액 가지고 실거주를 만약에 한다면 정말 외곽 지역에 투자 가치가 없는 이런 아파트밖에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여력이 조금 되면은 여력이 된다면 지금 가장 뭐 화두로 되고 있는 만약에 내가 금액이 좀 크다면 뭐 일기 신도시 지금 상당히 화두로 뜨고 있잖아요. 네. 일기 신도시의 아파트 뭐 분당 일산 재건축. 재건축을 노려서 들어가는 게 몸테크 하면서 일기 신도시 일기 신도시들. 재건축 아파트. 네, 그런 데들 여력만 네. 되면 무조건 들어가는 게 저는 우선순위라고 보여져요. 사실. 근데 금액이 지금 좀 작아서 네. 이분한테 현실적으로 맞는 것은 외곽 지역에 그런 아파트를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는 거는 편하게 뭐 전세를 거주하시더라도 만약에 지금 한 3억 정도 무리하면 4억까지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를 서울에 개발을 할 수 있는 재개발 가능한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내가 한 정말 5년, 10년이 지나면은 나의 어떤 재테크의 성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라는 게 제 판단이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뭐 여기저기 맞아. 여기도 재개발된다 너무. 저기도 재개발된다 막 이렇게들 막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분이 타령이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타령. 재개발 뭐 여기저기서. 근데 이게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곳이 있고요. 네. 재개발이 또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이럴 때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이 재개발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건 결국은 경험이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경험을 해봐야 돼요. 경험을 자기가 해보고 그 전문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험을 자기가 해봐야지 이 경험도 생전에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론적인 공부. 경험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경험을 해봤거든요. 저는 경험을 했으니까 재개발이 돈을 우리한테 벌어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저는 재개발을 통해서 재테크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이 쌓이니까 돈이 좀 벌리니까 재건축 아파트도 사게 된 거고 저는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가능한 지역 이런 지역들을 봐야 되는데 저는 일단은 이렇게 지금 막 동의서 막 걷고 있는 데들 있죠. 네. 재개발 한다고. 네. 요즘 뭐 웬만한 지역들 다 동의서 걷는다고 맞아요, 난리거든요. 맞아요. 근데 동의서 걷는 데들은 조심해야 될 게 이 권리를 내가 같이 지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게 이제 뭐 권리선정 기준일이라고 해서 뭐 현금 청산이 과연 되느냐 마느냐 뭐 이런 것들로 시끌벅적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화두는 지금 뭔가 막에서 들썩들썩 하는 데는 이미 가격들이 올라 있고 그렇죠. 진행되는 데는 더더욱이나 많이 올라 있고
지금 앞으로 재개발로 공급을 갖다가 엄청나게 확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서울에. 그러면 그렇게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우리가 어떻게 선제 투자를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게 상당히 지금 관건이거든요. 네. 그게 지금 현재 서울시의 어떤 정책과 네.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서울 중심지의 어떤 그 중심지 중에 개발이 가능한 지역들, 그런 지역들을 눈여겨봐야 되는데, 거기 뭐 신당동이라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용답동이라는 곳도 있고요. 자양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가 지역적으로는 있어요. 그런 지역 중에서 내 금액에 맞춰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일단은 자기가 노력이 필요해요. 네. 요즘 뭐 예전에 우리가 발품 팔으라는 얘기 많이 맞아요, 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발품. 근데 지금 발품이 아니고 지금 손품이야. 손품, 검색. 검색. 지도 보면 다 나오니까. 예, 지금은. 그래서 검색을 좀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뭔가, 이 지역이 아파트들이 아니고, 뭐, 빌라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네? 그럼 여기도 개발이 되지 않을까? 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좀 조사를 쭉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뭔가 좀, 확신이 있는 곳이 있다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네네. 그럼 제가 그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이렇습니다. 아파트냐 빌라냐라고 그냥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면 일단 아파트가 낫다. 근데 현실적으로 금액대가 좀 안 그렇다 맞죠. 보니까 그렇죠. 사실 가실 수 있으면 일기 신도시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 요즘 또 이슈도 있고 하니까 추천을 해드리지만 현실적으로 금액대가 좀 안 맞는다 싶으면 그래도 재개발 쪽을 노리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선택이 어렵다 보니까 손품, 발품 좀 다 팔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몇 군데를 좀 후보로 정하시면 또 부디하고 또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해 주신 곳은 신당, 용답, 자양 여기도 있다 라는 말씀이시니까 손품 말씀해 준 손품도 충분히 팔아보시고 또 직접 가보시고 여러 개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또 부디하고도 또 통화해보시고 상담해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진짜 해드리고 싶다. 왜냐면은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도 지금 정권 교체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걸 완화한다고 하니까 네. 물론 완화하는데 시간은 필요해요. 시간은 필요하지만 하나의 추세는 그렇게 지금 잡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추세를 보고 그 방향성을 쫓아가면은 절대 잃는 투자를 안 할 수 있거든요. 이기는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네. 2013년부터 지금까지 2013년도부터 시장이 오른다, 집값이 오른다 계속. 정말 꾸준하게 얘기를 해왔는데 맞아. 저는 지금도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이 가끔씩 당신 때문에 우리 돈 벌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제 강의 와서도 어떤 여자분이 여러 명이 있는데 친구들하고 그거보단 조금 부드러운 톤으로 하시겠지. 감사하다는 톤으로. 너무 이렇게 난 싸우자는 건 줄 알았네. 당신 때문에 돈 벌었어. 조금 더 어머 감사해요 대표님 그렇죠. 이렇게 하시겠지.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전부 다 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제 말을 믿고 했던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과연 얼마나 많을까? 전 그게 참 궁금해요. 그래서 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 말을 듣고 이익을 냈을까? 근데 올해 시장도 저는 지난해 방송할 때 그런 얘기 드렸죠. 올해도 오르는 상승 시장으로 갈 것이다. 그렇죠. 좀 믿어보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시해 주신 곳들 대략적으로 있으니까 어쨌든 알아보시고 또 저희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도 주시고요. 문자도 남겨주세요. 재개발, 재건축이 화두가 되면서 많은 분들 고민도 하실 것 같고, 내 집 마련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방향이 맞는 건지 진짜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함께 계속해서 해드리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였습니다. 네, 이 시간 마니아층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제스처도 준비해서 하고 있죠. 제스처. 준비되셨죠? 네. 이 시간 부디의 한수. 네. 오늘은 또 어떤 한수를 두어 주실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에 부디의 한수 두어 주시죠. 뭡니까 네. 오늘은? 오늘 이주 수요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주 수요. 이주 수요. 네. 이주 수요 보고 투자하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예, 큰일 난다.
이주시효 보고 투자해라가 아니라 큰일 난다. 이주시효 보고 투자하면 큰일 난다. 그렇죠. 어허. 우리가 투자 네. 가치가 있는 집을 구한다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네. 가끔씩 제가 여태까지 많이 듣던 얘기 중에 하나예요. 그 이주 수요 있는 곳에 그러니까 막 사놓으면은 이제 그 이주 수요가 글로 몰려 들어와서 집값을 올려주더라. 근데 먼저 이주수요가 뭔지 좀 정리를 쉽게 해주실까요? 이주수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죠? 쉽게 말하면? 이주 수요라는 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네.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집을 부숴야 되니까 딴 데 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살 곳이 필요해 임시로. 임시로 네.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절대 멀리 안 간다는 거죠. 아 근처. 거기에. 왜 그러냐면 네네, 거기에 다 그 애들 학교도 그렇죠, 다니고 그렇죠. 다 그렇죠. 그쪽이 자기 이제 생활 터전이니까 멀리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근처에 어딘가에 머문다는 게 이주 수요입니다. 근데 이주 수요가 많은 게 이게 과연 호재가 될까? 그 호재가 된다고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주 수요. 이주 수요지만 수요는 수요잖아요. 그렇죠. 수요가 많으면 호재 아니에요? 그건 이제 가짜 수요라는 거죠. 이게 아 원래 가짜 수요? 우리가 어떤 집을 구입한다는 개념은 네. 이게 수요가 몰리는 곳에 집을 사라는 거거든요. 수요가 몰리는 곳에. 근데 이게 이제 수요가 많다는 건 공급보다 이 수요가 많은 곳, 이런 곳에 집값이 오르는 거는 이제 가장 시장 경제의 가장 기본 원리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공급보다 수요가 그렇죠. 많으면 오르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물건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그런데 기본이죠. 이게 이주가 어느 지역이 대대적으로 개발이 재건축이든 재개발이 돼서 이주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주변 동네로 이주가 되거든요. 주변에 네. 멀리 안 그렇죠. 가니까. 예, 그러면은 전세 수요나 매매 수요가 몰려서 전세 수요나 매매 수요가 몰려서 이게 이제 호재가 될 거다. 그래서 네. 집값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저도. 네. 들어보셨죠? 네. 근데 과연 이게 맞냐라는 거죠. 틀려요. 이주 수요는 대부분 들어가서 계속 거기서 사는 수요가 아니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리턴하는 수요잖아요. 돌아가겠죠. 되돌아오는 그렇죠. 수요. 그렇죠. 그러면 재개발이 끝나서 뭐 집이 완성이 다시 본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주 수요 하는 사람들은 이 어디 딴 쪽에 매매로 살라 그러는 게 아니고 일단 전세로 살다가 옮겨가기 때문에 전세 수요거든요. 대부분이. 그렇죠. 네. 예. 대부분이 전세 수요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주 수요가 몰리면 전세값이 오르면서 갭이 작아지면서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건 분명히 맞아요. 매매가 끌어올려요. 근데 네. 개발이 또 반대로 완료가 돼서 네. 입주하는 시점이 되면은 이주세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어떻게 돼요? 수요가 줄어들면서 전세값이 오히려 하락하는 이제 그런 현상도 그리고 역전세까지 벌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주 수요라는 것은 이주 수요라는 건 결국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몰려서 이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입주 시점에는 다시 또 이제 빠져나가니까 하락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짜 수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짜 믿고 수요. 이주 수요 때문에 옛날에 저 그런 거 많이 들었어요. 그 옛날에 개포 주공 아파트들 네네. 막 재개발, 네. 재개발이 아니고 재건축들만 재건축. 했잖아요. 재건축 하니까 그 근처에 인근에 빌라를 사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들어와서 거주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것이다, 빌라가. 네. 근데 결론은 안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를 수도 있다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전세가가 매매가를 끌어올리니까.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를 수 있는데 그 오를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뭐냐면은 만약에 어떤 지역이 재건축이 돼.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라서 재건축이 됐는데 이 건너편 동네에 또 오래된 그냥 아파트가 있어요. 네. 조그만 아파트라도 네. 아파트가. 그럼 이 사람들은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은 아파트로 간단 말이에요. 대부분. 아무래도. 그러면은 네. 아파트로 가기 때문에 이게 전세값이 올라가면서 매매가도 올라갈 수가 있어. 근데 반대로 여기는 아파트 이주를 하는데 아파트를 이제 부수고 이제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 건너편이 빌라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던 사람도 빌라에 안 들어가 살아요. 들어가 사는 사람이 소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니야. 아파트에. 나는 아파트에 살았잖아. 네. 왜냐면 편하거든요. 아파트가 네, 일단. 아파트에 살아.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동등해야 돼, 조건이. 이쪽이 재개발을 해서 낡은 주택 지역에서 이쪽 낡은 주택 지역 쪽으로는 갈 수가 있다. 또 낡은 아파트에서 낡은 아파트 재건축을 하면은 갈 수 있다.
여기에는 어떤 그 수요가 움직이면서 가격, 전세가도 오르고 가격도 끌어올릴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다. 근데 네. 이 조건이 틀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아파트와 이쪽 빌라촌인데 아파트 사람들 빌라에 들어가서 빌라 가격이 오른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수요는 적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이주 수요를 무조건 믿고 그 수요의 어떤 수치 흐름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럼요. 라는 말씀이십니다. 절대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된다. 가짜 수요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수요도 뭐 다 같은 수요가 아니군요. 이주 수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떻게 요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라는 부디의 한 수였습니다. 근데 진짜 네. 수요라는 거 제가 한 가지 더 붙이면 진짜 수요라는 건요. 뭔가 양질의 일자리가 생긴다든지 교통이 새롭게 생긴다든지 그리고 또 강남까지 교통이 생겨서 강남까지 어떤 그 접근성이 좋아진다든지 그건 진짜 수요. 그렇죠. 예, 그리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갑자기 그쪽으로 들어와서 그 동네의 수준이 높아진다든지 좋네. 뭔가 이런 것들 듣기만 해도 뭔가 거주 환경이 좋아진다든지 네. 이런 거는 영구적인 반영구적인 수요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수요죠. 그러니까 몇 년 만에 갈 임시 수요인지 그렇죠? 그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에 현혹되시면 안 된다. 가짜 수요와 진짜 수요를 구별하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한정훈의 부동산 DJ 부디의 한 수까지 함께 하셨는데 방송 보시면서 계속해서 저희 뭐 최신 이슈도 말씀드리고 있고 여러분과 개별적으로 소통하면서 상담도 진행하고 있고 한 수까지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 나도 이거 궁금해지는데 나도 이거 상담받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고 문자 남겨주시고 이메일도 보내주세요. 또 커피까지 저희 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물 지금 드리고 싶어서 저희 안달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556-6961번 문자 휴대폰 번호 나가고 있어요. 보내주시고 이메일로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맨 처음에 저희 퀴즈도 내드렸잖아요. 이거 네 삼겹살이 드시고 싶은 부디가 낸 그 퀴즈 몇 번일까요? 정답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커피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인사 드릴까요? 인사 주시죠. 야, 지금까지 한정훈의 부동산 DJ였습니다. 네, 행복한 부자 부자 되세요. 되세요. 행복.